국민연금 월 135만원. 누군가에게는 평생 땀 흘린 대가로 받는 희망의 숫자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노후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정말 우리의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차갑고 냉정한 현실의 숫자들을 하나씩 마주해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부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노후 생활비는 월 240만원, 조금이라도 여유를 부리려면 월 336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월 135만원. 이 돈은 부부 최소 생활비의 절반을 겨우 넘는 금액입니다. 더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직접 생각하는 개인의 최소 생활비가 월 124만 원이었습니다. 월 135만 원이라는 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존만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는 흔히 135만 원을 받으면이라고 쉽게 가정하지만 이 금액조차 아무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무려 28.4년, 약 341개월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3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단 한 번의 경력 단절이나 큰 소득 감소 없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는가?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35만 원은 평균이 아닌 성실하게 오랫동안 납부한 상위 그룹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소일거리라도 하면 되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체 노인 일자리의 단 5%만이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였고 나머지 95%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였습니다. 그 공공일자리의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참여자의 80% 이상이 몰려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월 29만 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이게 일자리입니까? 용돈벌이 봉사활동이지라는 어르신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시급도 4대 보험도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혹자는 나는 전문성이 있으니 민간 기업에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견고합니다.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기업들은 암묵적으로 65세를 채용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60대 초반은 그나마 기회가 있지만 65세를 넘어가면 생산성 저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은퇴 후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충 계획은 환상에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은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김진석 가명 부장님입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꼬박꼬박 연금을 부어 은퇴 후 월 135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연금은 미미했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은 자녀 결혼과 작은 가게 창업 자금으로 이미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둘이 합쳐 150만 원 정도니 아껴 쓰면 괜찮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복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자 보유한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매달 20만 원에 가까운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실수령액은 순식간에 110만 원대로 줄었고 식비와 각종 공과금,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내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공공근로라도 알아봤지만 그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쉽게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 믿었던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어. 김진석 부장님의 후회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암울한 현실만 이야기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해법은 바로 3층 연금 설계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돛집이 아니라 튼튼한 3층 집을 짓는 것입니다. 1층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기초 공사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2층 퇴직연금, 특히 IRP는 집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둥입니다. 3층 개인연금은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든든한 지붕과 창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적인 노후라는 나만의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1층 기초공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과거의 경력 단절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지금이라도 1층 공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이자가 복리로 붙듯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몇 년의 생활비를 다른 곳에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는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노후 투자입니다. 둘째, 잠자고 있는 2층 기둥, 즉 퇴직연금을 깨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목돈이라 생각해 생활비로 소진해버립니다. 이는 집의 튼튼한 기둥을 빼서 땔감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라는 안전한 금고로 옮겨 은퇴 시점까지 지키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나라가 주는 보너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이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무섭다는 생각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묻어두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펀드나 ETF에 분산 투자하여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직접 만드는 3층 지붕, 개인연금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연금이냐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커피 두세 잔 값, 외식 한 번 할 돈을 아껴 매달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연금 저축펀드 계좌에 넣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작은 돈이 복리의 마법을 만나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비바람도 막아주는 당신의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중에 목돈 생기면 그때 해야지라는 생각은 영원히 그 나중을 오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월 135만 원이라는 숫자로 시작해 다소 불편하고 불안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계기판에 켜진 경고등을 보고도 무시하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불편한 이야기는 우리 노후의 켜진 경고등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바퀴를 더 달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는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작은 실천과 현명한 선택으로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